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네, 생전 처음 불러보는 트로트이기 때문에 참 못 부르지만 돌아와요 부산항에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은 출발을 해봤습니다. 어떤 섹터인지 조금은 눈치채셨죠? 오늘장 윤재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성박법의 수혜와 함께 인도에서도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선주의 랠리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기대감을 갖고 오늘의 윤재 초이스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종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주 신고가 랠리를 펼쳤습니다. 오늘 시장이 살짝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주 내에서는 4개의 종목이나 신고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HD 현대중공업이 9.56%의 강세로 30만 원 선 코앞에 다다르고 있고요. 하나오션도 4.86%의 강세,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과 HD 현대미포까지 일제히 상승을 보여줬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의 강세 어떤 이유인지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본다면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K조선은 현재 슈퍼사이클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점을 짚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상장 조선 5개사의 시가총액 합을 추이를 좀 내봤을 때 조선주의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렸었던 3년도부터 9년도까지의 슈퍼사이클의 시총과 현재의 시가총액 합의 추이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시총은 이제 68조 원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11월에 하나증권의 레포트에서 제가 캡처를 해봤습니다. 국내 조선사 합산 시총이 당시에는 60조 원이었는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68에서 69조 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슈퍼사이클의 최고치인 70조와 비슷하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고점 기준으로 사이드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업사이드는 약 15%대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물가 상승분을 생각해보고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고려할 때 업사이드는 40에서 6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이유인지도 체크를 해보시죠. 네, 거대 공룡 중국의 등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위협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알짜 수주를 하고 있다라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중국이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글로벌 선박 기준으로 대비를 해봤을 때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위치에 좀 가고 있다라는 점 지금 국가별 야드 점유율 추이를 통해서도 야드 수를 통해서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다음 장 역시 중국의 위력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인도량의 추이와 함께 인도량 점유율을 봤을 때에도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음 화면을 통해서 결국에 중요한 건 이제 얼마나 알짜 수주를 좀 받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전체 척수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한국이 토탈과 중국의 토탈이 거의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짜 수주인 LNG와 LPC 이 선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잘 해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네, 이 차트도 역시 수주잔고의 선종별 분류인데요.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LPG선과 LPC선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K조선 이슈들이 지금 더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전해진 소식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에 이어서 모디 총리 같은 경우에도 K조선에 SOS를 보냈다라는 점이 오늘 부각이 됐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의 선박법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고 지금 미국의 선박법에서 알 수 있었던 부분이 MRO뿐만이 아니라 상선 건소나 그리고 수리까지도 그 협력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제 조선 기자재 그리고 밸류 체인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K조선 이슈들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2025년에도 조선주들은 확실히 그 시세를 좀 높여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꼽으면 좋은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윤재의 초이스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당신의 초이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우 이사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오늘 코스피 지수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소폭이지만 들어오긴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양대 증시가 0.44%, 0.66% 밀리면서 마감을 보여줬고요. 코스피 결국에는 2,440선 회복하나 싶더니 30선 밑으로 내려왔고 코스닥도 675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장중에 전국의 불안정성 이런 부분을 안고 시장이 조정이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프로그램 매도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고, 네. 그다음에 기관 주체 같은 경우 뭐 금융투자, 그다음에 기타 법인 같은 경우는 매수세에 가담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뭐 거래소, 코스닥 모두 그렇게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지수만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뭐 환율 그런 흐름이 안정화되는 시기 때는 그 흐름이 나올 때는 지수가 급 반등도 나올 수 있는 형태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 희망 부분을 하나 그냥 고려를 하는 거고 그와 함께 개별주 강세가 지속되다 보니 시가총액 상위주들 같은 경우가 좀 부진한 면이 있는데 뭐 이런 점은 27일이죠. 이제 그 최종적으로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에 적용이 이제 마무리됐다 보니까 내일은 뭐 몇몇 종목에는 매수세가 또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요. 내일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개인적으로 오늘장과 연결해서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장의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장 초이스 종목으로 좀 조선주를 들고 하는데 이 조선주가 고환율의 대표적인 수혜주기도 합니다. 그 전에 제 윤재 초이스로 넘어가 보기 전에 환율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현재 구간에 1,465원까지 네.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구간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이제는 1,450원대도 아니고 1,500원까지 설마 연말 안에 1,500원 도달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생기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주식시장은 뭐 깨질 수도 있는데 깨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뭐 1,500원대 그 이상으로 가는 흐름이 나타나면 시장은 뭐 한 번 더 충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경계를 하고 바라보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환율 관련해서 역으로 이제 뭐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접근한다거나 외국인이 매수가 이 정도 환율에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미리 예단해서 뭐 주식을 늘린다거나 네.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하는 게 맞고요. 시장과 함께 환율 수준을 같이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뭐 지수도 이 정도면 빠져 있는 만큼 빠져 있는 PBR 한 0.85배 정도니까. 근데 또 이걸 안고 공격적으로 사기에도 뭔가 불확실성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뭐 종목에 대한 부분을 바라본다라는 건 시장에 대한 포인트겠고요. 환율은 여기에서 1,500원이 만약에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나면 뭐 시장 충격은 좀 한 번 더 있을 수 있는 점을 열고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율에 대한 이야기까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윤재 초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상황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수보다는 확실히 압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수가 많았는데요.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살펴보니까 오늘도 조선 종목들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까지 수주를 좀 해달라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미국에 이어서 이제 인도의 수혜까지 받게 되는데 조선 종목들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이사님? 이건 원래 또 예견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매수기 부분이 긍정으로 안고 들어왔다 보니까 근데 때마침 모든 여건들이 좋은 거죠. 미국 같은 경우와 함께 뭐 조선 같은 경우는 또 긍정으로 부각이 될 수 있고 인도 같은 경우도 때마침 뭐 LNG 관련된 부분 수주 이걸 할 수 있다라는 점을 HD 현대중공업 중심으로 내비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해서 뭐 이렇게 오르는 업종 같은 경우는 미리 뭐 이게 시세가 목에 차지 않았냐라고 해석을 해서 줄여 들어가기보다는
여전히 살아있는 추세다 보니까 보유를 하고 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의 환경도 조선주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여전히 들고 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좀 고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앞으로의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혹시 지금도 신규 진입이 가능한 종목이 혹시 있을까요, 이사님? 아니요, 신규 진입은 좀 뭐 다 부담스럽다. 시세가 낮죠. 네. 뭐 기자재 같은 경우도 대부분 시세가 낮다 보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은 그런 거죠. 만약에 지금 시세가 못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조선주와 함께 시세가 추가로 나요. 그랬을 때는 조선주가 조정 나올 때는 또 뭐 조정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빠져 있을 때 한번 보는 걸로 하고, 지금처럼 시세 날 때는 어느 정도 시세가 난 상황, 이게 뭐 8분응선 넘어서 시세가 막 빠지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한 절반 정도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와중에 그러면 하루에 우리가 시세가 나서 대중의 관심이 쏠렸을 때 그 네. 업종을 찾기보다 약간의 눌림목 형태? 그런 게 있을 때 업종을 찾아가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인도의 수주에 대해서도 기존에 이미 한번 좀 언급이 됐었던 내용인데 오늘장 부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모디 총리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그죠. 언급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조선 종목들의 수주 이야기는 과거서부터 계속해서 좀 전해지고 있는데 네. 요새 이슈들이 최근에 다 반영이 되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 가깝게 몇 개월 전에는 조선주는 뭐 이런 긍정적인 이슈가 있을 때도 주가 반응은 크지는 않았어요.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았죠. 뭐 시장 안에서 대체할 수 있는 업종들이 많았는데 네. 이 환경이 되니까 환율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속에서 수출주를 타이트하게 보자고 하니 약간 그 외교적인 면에서 지금은 불확실성이 네. 존재하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그 와중에 외교적인 면에도 이슈가 없고 여전히 상대방 타 국가에서 우리나라에게 요청을 한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해소가 돼 있고, 업황도 긍정인 상황에서 뭐 리스크가 낮게 매수할 만한 업종이 뭘까 하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여기에 몰리다 보니까 그렇게 좀 어찌 보면 시기까지 좀 잘 도와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한정된 수급 내에서 조선주로 지금 매력이 좀 쏠리고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불안한 부분은 아무래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받더라도 정부와 정부 간에 좀 그런 교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리스크를 이렇게 안고 있어도 수주가 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아무래도 조선 같은 경우는 국가 간의 프로젝트라고 하기보다 이 기업 간의 프로젝트 구성이다 보니까 조금 원전이랑은 다르게 조금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네. 할 수가 있겠고요. 참 아쉬운 게 원전도 어찌 보면 지금 시기가 글로벌로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뭐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에서도 뭐 소형 모듈 원전 이런 게 쓰일 수 있는 상황인데 약간 이 공백이 있는 게 아쉬운 면이 있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단순히 시간만 지나는 게 아니라 이 전국에 대한 불안정성이 해소되는 하나의 단계가 진행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이런 업종들은 불안감이 해소되면 올라올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관심 종목 한 켠에 종목을 넣어두고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챙겨봤는데요. 조선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내년 상반기에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 좀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가격대다 보니까 들고 계신 분들만 매도하는 것 없이 끝까지 홀딩해보자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쯤에서 윤재의 초이스는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고 이사님의 초이스 두 가지 종목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띄워주시죠. 네, 한 가지 종목은 바이오 종목 들고 오셨고 또 한 가지 종목은 요새 정말 핫한 의료 AI 종목 한번 들고 오셨습니다. 루닉과 리가캠 바이오인데요. 사실 바이오 종목들도 요새 눌림세가 나오다가 오늘은 좀 반전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원하게 올랐네요. 5%대 반등 보여주고 있는 리가캠 바이오, 그리고 루닉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올라가나 싶더니 다시 좀 밀리고 있습니다. 매력도가 있는 건 좀 그러면 루닛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초이스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저희 초이스는 리가캠바이오입니다.
네, 그렇다면 비초이스 종목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루닛이라는 종목이 사실 의료 AI 종목 중에서 어떻게 보면 대장 종목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12월 시장 상황 진짜 안 좋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컸을 때에도 이 종목은 신고가처럼 막 가고 했습니다. 85,000원대까지 뚫었다가 요새 좀 밀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 비초이스 이유가 어떤 걸까요? 시장에서 뭐 AI 의료라고 하면 되게 무궁무진하잖아요. 의료가 그 세포에 대한 판독이라든지 아니면 질병을 찾아내는데도 원래라면 뭐 수작업을 통해서 사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제는 AI가 그 부분이 판독이 가능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제미나이가 판별하는 걸 한번 봤을 때는 상당히 포텐이 있어요. 그 와중에 루닛 같은 경우는 최근에 블록딜을 단행을 했죠. 이제 원래는 특정 금액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딱 그 금액 정도까지 해서 블록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게 뭔가 해소할 부분이 있을 때 자금이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블록딜은 돌릴 수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절차상에서도 어찌 보면 도의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시장에서 썩 좋지 않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제도에 대해서 문제는 없어요. 네. 그 부분을 활용해서 진행을 한 건데 시장 참여자들의 해석은 어느 정도 블록딜을 돌린 단가가 자칫 좀 고점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산업이, 우리 회사가 아주 좋고 우리 산업이 괜찮으면 사람의 심리는 약간 더 높을 때 팔고 싶어 하는, 그쵸. 높을 때 현금화를 시키려고 하는 심리가 있는데 그 와중에 어느 정도 좀 주가가 단기로 상승했던 가격에서 블록이 돌아갔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부분이 없는 한은 그 가격이 계속 뭐 단기적인 고점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산업 업황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초이스 종목이 아닌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블록딜이 전해졌던 게 시간의 거래에서 그게 대량 매매가 쏟아졌잖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 이슈가 사실 루닛이 긍정적인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 응급 환자를 77% 정도 분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그렇다면 이 블록딜 쇼크 때문에 좀 잠식이 된 건지 아니면 이게 좀 해결이 되면은 이 긍정적인 이슈가 다시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사님? 어찌 보면 블록딜 이슈로 잠식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네. 시장도 썩 강하지는 않았는데 반등이 나오다가 거의 보합권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도 최근에 한 6만 원 정도는 계속 지키려고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시세가 시작되고 블록딜이 돌았던 가격대에서도 중요했던 가격이 6만 원이었고 네. 지금 또 비슷하게 그래도 빠지지 않은 가격이 6만 원대다 보니까 한 6만 원대 가격을 지켜주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6만 원대 이탈이 나오지 않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루닛까지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초이스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리가켄바이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리가켄바이오의 대표가 1차 목표는 몸값 20조 원으로 잡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신약 개발에서 최종 승부를 보겠다라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인 만큼 그에 대한 좀 포부를 밝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까지는 너무했어 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언제나 기업도 그렇고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도 그렇고 꿈은 꿀 수는 있죠. 네. 근데 그 꿈이 어찌 보면 결과로 보여주지 않는 꿈이라고 하면은 추후에는 뭐 혹독한 평가를 받게 되겠고 그게 진짜 결과로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역사로 회자가 되겠죠. 근데 이런 인터뷰를 낼 때 어느 정도 수치를 좀 계산을 그러니까요. 해보고 네.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현실적인 달성 가능한 수치라고 보시는 건지 보통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아니면 신규 접근하실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인터뷰가 나왔을 때 최근에 알테오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셀트리온이었죠. 네네네. 셀트리온 대표가 인터뷰를 하고 나서 주가가 그 다음날 바로 그죠.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똑같이 바라봐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저 인터뷰를 놓고 시장에서 그대로 해석했다면 오늘 상한가를 그쵸. 가지 않았을까. 네. 예, 그 생각이 들고요.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이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포텐도 있고 하다 보니까
향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마음속에 네. 지금 담아두고 예, 종목을 초이스한 이유는 그 항체 약물 접합제 사업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그 항체가 항원이라든지 어떤 세포를 찾아서 갈 때 조금 더 원활하게라는 표현을 할게요. 원활하게 어떤 약물과 이렇게 결합을 해서 더 원활하게 해주는 쪽의 사업인데 이게 그 최근에 기술 수출건이 하나 있었는데 주 물질의 기술 수출건이 아니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학회가 열리거나 컨퍼런스가 열리는 시기 때 주로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는 시즌이라고 하면 그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석을 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기술 수출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7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우리나라만의 특성인 양도세 회피의 물량 같은 경우가 24일, 26일 오늘까지 출회가 되고 나서는 27일 기점으로는 매수가 들어올 수 있죠. 양도세 물량을 회피한 물량들이. 그래서 그게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이런 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음에 따라서 그런 이벤트까지 놓고 오늘의 초이스 종목으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초이스 종목으로 들고 오셨으니까 리가켄바이오 차트 한번 보면서 이 종목 신규 접근하실 분들 괜찮은 종목인지 그렇다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인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한 9만 원대 후반에서는 바라볼 수 있고요. 이제는 시세가 조금 단기적으로 빠르게 나기는 했어요. 네. 여기에서 그 아까 얘기를 했던 20조의 포텐을 더해본다라고 하면 네.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20조라고 하면은 한 5배 넘게니 한 5, 6배니까 한 네. 60만 원 정도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우선은 가깝게 정고점부터 가는지를 좀 먼저 봐야 되겠죠. 나머지 제약 바이오들이 함께 강해야 될 것 같아요. 짧게는 한 11만 원대 그 정도까지 상승을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9만 원대까지 좀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하시는 것을 권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이사님의 초이스는 리가켄바이오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정고점까지 먼저 바라봐도 좋지만 우선은 짧게적으로 좀 목표가 잡아주신 게 11만 원 선이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장 이사님의 초이스는 리가켄바이오 살펴봤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종목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벨 많이 올려주시고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오늘 시세 잘 내고 있는 종목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데이터님의 종목이고요. 이마트 살펴볼게요. 84,000원에 8%, 거의 1년 동안 보유하고 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뉴스로 떴는데 내일 평단가 위로 오면 한 번 더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라는 내용을 전해주셨습니다. 84,000원이면 지금 한 10,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가 손을 잡았다라는 이슈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오늘 반응이 좀 시간의 거래에서 뉴스가 떴다고 하지만 이미 주가에서는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장 막판 시간으로 나왔죠. 네. 나오고 나서 동시효과 때 3.5% 정도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시간으로는 지금 78,000원 내외 정도. 그래서 내일 이게 만약에 갭상승을 해주면 네. 단가에 안 오더라도 시장에서는 세론 형태가 우선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저는 매도를 해주는 대응 부분, 그 부분을 열고 말씀을 드려요. 갭 상승하고 나서. 왜냐면 최근에 뭔가 어떤 기대감을 안고 종목이 이때는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다라고 해서 좀 올라왔고. 그러니까 이사님 제가 네. 이게 또 질문이 생기는 게 네. 알리바바는 또 중국 기업이잖아요. 네네. 트럼프 만나자마자 이렇게 알리바바랑 손을 잡았다는 게 사실 좀 어불성설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네요. 그냥 돌아가는 판이 이게 전혀 관계없이 보는 게 좋은 거예요? 돌아가는 판이 좀 의문이 있게 네. 돌아가는 거죠. 비즈니스라고 해서 대기업이 결정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제 성향이 드러날 수 있다 보니까 중립으로 네네네. 말씀을 드리면 알아서 많은 고민을 하고 선택하지 않았냐라고 한데 좀 물음표기는 해요. 다만 주가에게는 내일 좋을 거다 보니까 내일 반응을 했을 때 어찌 보면 잘 팔아주는 것으로 잘 팔아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요. 만나서 그 10분 동안 얘기 중에 일부가 이거였을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내일 단가 84,000원이 올지 안 올지는 네. 몰라요. 예. 그런데 어느 정도 그 비슷한 단가로 왔을 때는 매도를 해주는 대응 부분을 열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비슷한 단가까지 올 수 있다라는 점도 짚어주셨고요. 그 부분까지 오지 않더라도 내일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기를 권해주셨다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이브데이터님이 상담 감사합니다. 웅이사님, 윤쟁님 이렇게 바로 올려주셨네요. 네, 두 번째 종목 진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조선 종목으로 갑니다. 알로하오님의 종목이고요. HD 현대 마린엔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23,800원에 15%. 조선주 오늘 좋습니다. 이쪽 섹터를 다른 종목 조금 더 들어가고 싶은데 마린엔진 진단과 더불어서 조선주 내에서 탑픽 종목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초이스 이야기를 좀 들어봤을 때는 이사님께서 신규 진입 가능한 종목은 별로 없다라고 짚어주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종목 추가 매수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추가 매수에 대해서가 이게 또 시세가 낮고 신고가다 보니까 이런 식의 조정들이 만약에 나타날 수 있잖아요. 만약에 8월 5일 이거는 시장의 논외지만 요런 외의 조정이 2만 원대 초반 정도로 온다. 그랬을 때는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때 조선업에 대해서 업황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데 신고가 형태의 종목들 같은 경우로 우리가 만약에 눌림목 형태를 짧게 활용해서 계속 늘려가요. 늘려갔을 때 이게 가격 조정이 나오면 확률적으로 수익보다는 가격 조정이 나오는 확률이 더 높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린엔진도 크게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종목보다 차라리 저라면 고민할 게 이 조선업에서 지금 1등주가 뭔지 그래서 1등주 쪽에 조정 나오면 그런 쪽을 보는 게 낫고 최근에 본행제 쪽 상황 한번 볼게요. 한국카본이라든지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덜 오르기는 했거든요. 동성 화인텍이라든지 이런 쪽이
시간차를 맞춰서 움직일 수 있지만 핵심은 엔진이랑 LNG 쪽이다 보니까요. 이런 쪽보다는 차라리 지금의 1등주겠죠. 조선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움직인 쪽을 계속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런 신고가를 놓고 언제나 1등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현대중공업 LNG의 직접적인 거였고 그다음에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못 나거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도 신고가가 못 났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부수적으로 키를 맞출 수 있는 걸 계속 찾는 게 심리거든요. 그것보다 1등주가 조정 나왔을 때 그럴 때 보는 게 훨씬 낫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1등주를 찾는 관심은 언제나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HD 현대 마린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밀릴 수 있다라는 점을 눈여겨보셨을 때 비중을 추가하는 것은 비추천 주셨고요. 오히려 1등 종목이 좀 눌림이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시거나 기자재 쪽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순조님의 종목입니다. KMW고요. 8,640원에 10%. 오늘 많이 올라왔는데 익절 타이밍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여쭤보셨고요. 요새 통신장비 섹터들이 정말 반응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 속도가 요새 좀 추진력이 붙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통신장비 쪽이 아무래도 하반기쯤 되면은 내년에 대한 그런 사업 부분을 좀 예산안을 짠다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올라오는 건지 특별하게 개별 호재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걸까요? 한참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초전도체랑 양자 쪽 관련해서 뭐 통신 장비나 이런 쪽은 연결할 수 있다 보니까 움직이는 거고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셨어요. 뭐 목표가를 어느 정도 두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뭐 여기에서 실적이 나오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여기에서 거래 발생을 했고 그러면서 대량 거래 발생하면서 주가가 밀려 내려올 때 뭐 갭 상승해서 시가를 깬다거나 그럴 때라면 저는 수익 실현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매수 잡으신 타이밍을 오늘 만약에 잡으셨다라고 하면 익절 타이밍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보시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익절 타이밍은 거래량이 조금 더 동반이 되었을 때 그 점을 찾아보자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심지어 이 KMW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초전도체에 관련된 종목들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는데 초전도체랑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이랑 연결성이 있다 보니까 이 통신장비 섹터 조금 더 눈여겨보셔라라는 조언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종목이고요. 조창건님의 신성 S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고 있죠. 그중에서도 한 두 번째 정도로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 ST가 오늘 7%대 올랐고요. 좀 고점 기준으로 본다면 조금 더 아쉬움이 남으실 것 같은데 평단가가 47,50원 10%입니다. 그래도 아직 좀 많이 좀 손실 중이신데 반년 정도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이슈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최근에 뭐 신성 델타테크 이런 쪽은 주가가 강하기는 해요. 강한데 이건 또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밀렸는데요. 신성그룹주 같은 그룹주인 거예요? 네네. 이것도 같은 쪽인데 약간 뭐 계열이 좀 다른데 빠졌다가 반년 들고 계셨고 이런 경우에는 뭔가 주식 4만 원대에서 이렇게 사셨다가 밀려서 횡보를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는 이렇게 올라오는데 뭐가 좋은 상황들이 있어서 한때는 종목이 이렇게 움직였다가 지금은 못 움직이잖아요. 못 움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뭔가 이게 이슈로 올라갔다가 그 뒤로 강하게 못 올라오는 상황이면 그 단계를 봐야 되겠죠. 대량 거래가 터진 시점들 6월 7일, 7월 10일 이런 구간처럼 대량 거래가 터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밀린다고 손절도 쉽지 않으실 거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 보유를 하고 뭐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번째 종목 신성 ST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보다는 보유 관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종목이 오늘 좀 화제 종목이기도 합니다. 조에이디님의 종목이고요. 아티스트 스튜디오, 지금 오징어 게임 개봉 20분 전입니다. 19,420원, 그리고 10%.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5시에 옥겜2가 공개된다고 하는데 심지어 전 회차가 다 나온다고 합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익절 좀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다뤄봤는데 많은 전문가님께서 그리고 이사님께서도 이 얘기 해주셨어요. 그 전에 팔아야 된다고. 근데 못 파셨잖아요. 내일이라도 파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들고 간 김에 끝까지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그 전에 팔았어야죠. 예. 팔고 지금 와서 만약에 이제 공개되면 시간으로 강했다가 네. 이 시간으로 빠질 때 대응해 주셔야 되거든요. 아니면 뭐 컨센이 1위잖아요. 무조건 뭐 최고인데 1위 외에 만약에 살짝 못 찍었다가 시작되면 그러면은 또 종목들은 밀릴 수가 있거든요. 재료 매매 같은 경우는 네.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랐을 때는 필히 비중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한 오르죠. 3%대 오르고 오르겠죠. 있어요. 네. 네. 5시에 공개되면 오. 뭐 거기에 따라서 또 시간에서 파실 분은 팔고 아니면은 네네. 상을 그냥 한번 붙였을 때는 내일은 좀 나오는 것으로 아, 나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혹시 이 시간의 거래에서 아직까지 시간의 거래가 진행 중이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얼마나 좀 올라가는지 보고 내일 결정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일 무조건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뭐 거의 무조건 매도를 하시는 게 나아요. 단가는 잘 잡으셨다 보니까요. 네. 조금은 아쉽기는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아티스트 스튜디오라는 종목 자체를 그리고 오징어 게임 관련된 종목을 좀 그 전에 이벤트성 플레이를 좀 해야 된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아쉽게도 지금 현재 구간에 매도를 못 하셨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시간의 거래에서 매도하시는 방법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브레님의 종목이고요. 엔캠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 초만 해도 주가 상승률이 좋았는데 뚝뚝 떨어지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수가는 22만 원, 10%.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바닥으로 보여도 지하가 또 있는 것 같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10만 원대까지 간당간당했던 종목이죠. 이 종목 진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올해 상반기에 시황할 때 보면은 상승률 탑에 그죠. 늘 있었던 네. 종목이거든요. 네. 지금 같은 분위기가 나올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엔캠 종목 어떻게 들고 가야 될까요? 우리가 종목을 보면 올해 이 종목이 작년 대비해서 10배 근처까지 났다가 한번 살려주고 다시 이렇게 빠졌어요. 빠지면 우리 생각해야 될 게 적어도 요런 지점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산업 안 본다 생각하고 요런 지점이 깨질 때 또는 여기 고점에서 마지막 고점을 치고 흘러내릴 때는 팔아줘야 돼요. 네. 기회를 한 번 줬고 2번 줬고 네. 마지막 여기에서 안 된다라는 것까지 말했는데 지금 이렇게 들고 있다라는 건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거든요. 추세가 무너졌다는 거죠. 네, 무너졌죠. 이거는 네. 아예 기술적인 기초로 보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온다라는 생각도 하시는 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매수가는 딱 여기 그래도 딱 저항 시점이거든요. 네. 그러면 추가 매수는 어떤 시점이 하냐면 이게 그런 거죠. 이 종목이 오를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다시 발생했을 때 뭐 전액 관련된 이슈, 전액 단가가 뭐 폭등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때 또 부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추가 매수할 시점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엔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종목이 여러 번 지금 기회를 준 종목인데 아쉽게도 저항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해가 크지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에 대해서는 비추천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매수 추천 의견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에코프로 BM이 많이 밀렸는데 이 종목
종목 매수하는 건 어떻게 보시는지 아위백님의 종목을 좀 한번 봐드릴게요. 그런데 닉네임이랑 좀 의지가 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에코프로 BM이 다시 한번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이사님 표정으로 봤을 때는 아니신 것 같거든요. 많이 네. 떨어진 것 같다라고 그러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네. 매수를 해보고 느껴보셔야 돼요. 많이 떨어진 건지 아닌지 네. 저한테 물을 게 아니라 그래서 한번 해보시죠. 해보시고 제가 목요일마다 출연을 하니까 그때 이제 같이 소통을 해보는 거죠.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매수하고 나서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해보시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님이시라면 지금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다. 네, 지금 이거는 좀 저희 아이베님께서 좀 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지금 차트상의 흐름을 보면서 많이 떨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직접 매수하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지만 매수하지 않겠다라고 본인의 의견도 밝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짧게 여쭤볼게요. 네. 매수 안 하시는 이유 짧게 한번 짚어주시죠. 단지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거기에는 동의하는데 어떤 종목이 우리가 주가의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게 뭔지 이 종목이 어떤 게 있어야 올라가는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 생각은 팩트로 해야죠. 이상한 허황된 그런 꿈 말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수에 대한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격만 빠졌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는 건 상대방에게 만약에 제가 주식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아침에 회의를 한다라고 해요. 그 얘기를 할 때 어떤 종목을 얘기하면서 서로가 설득할 수 있는 3가지 근거가 네. 필요한데 1. 주가가 빠졌다. 그럼 왜 빠졌는지 그 반등이 나올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한지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지금은 없잖아요. 빠졌다는 이유. 그 이유 하나만인데 그러면은 저는 거기에는 플레이는 하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저희 채팅창에 저평가 오량주 매수님께서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게 또 개인들의 특성인 것 같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적인 메리트만 있다라는 점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을 주신 아이백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맞아요, 바닥보다 맞아요. 밑에가 어떻게 더 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눈여겨보시면서 경고성 멘트까지 함께 더해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일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님의 종목으로 가볼게요. 건설기계 한번 봐볼게요. 62,000원이고요. 15%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평단가랑 오늘 종가가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그리고 또 이 종목의 특성이 좀 갇혀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현대건설기계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뀐 게 없어요. 네. 바뀐 게 없이 가격 조정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그냥 타이밍 들어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네네. 들어요. 조금 가격대는 애매하게 매수되기는 했는데 그렇게 되기는 했는데 바뀐 거는 없어요. 건설기계 수요, 그다음에 새로운 정부 들어섰을 때 인프라 투자 뭐 이런 부분은 계속 짚고 갔기 때문에 뭐 그 부분 가격대 잘 이용하셔서 추가 매수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것으로 열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비중이 15%면은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늘려봐도 괜찮을까요? 뭐 30% 그 정도도 늘려 보셔도 돼요. 네, 이런 종목들은 뭐 한번 경험해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박스권 장세에 좀 머물러 있는 종목이고 모멘텀 자체는 끝까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30%까지 늘려보시는 방법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수익내자님의 종목으로 가볼게요. JYP 엔터테인먼트 살펴볼 거고요. 64,000원에 20%입니다. 12월 초까지만 해도 진짜 엔터 종목들이 추세가 좋았는데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 장기로 보고 샀는데 계속 이러니까 정리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사실 하반기에 이제 공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앨범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했었는데 사실 좀 걱정됐었던 게 공연에 대한 기대감은
정치적인 불확실성 나오면서 그때 좀 한번 좀 밀렸던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요새는 좀 정리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이사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저는 보통 이래요. 64,000원에 사셨잖아요. 그러면 여유도 있고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이슈도 없고 한 상황에 주가 조정 나왔고 지수 밀린 만큼 밀렸고 네. 그렇거든요. 그러면 저는 차라리 그 64,000원 단가 비슷하게 왔을 때는 매도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추세가 깨진 상황도 아니고 그냥 펀더멘탈 또 깨진 상황도 아니고 지수 밀려서 조정 나왔는데 조정도 큰 것도 아니고 한데 뭐 매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JYP 엔터테인먼트 현실적으로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전고점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전고점 이상으로 더 갈 수 있는 건지. 사실 올해 초에 주가 되게 좋았잖아요. 네네. 내년에 다시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올해 초고점까지는 잘 모르기는 하겠지만 네.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뭐 30% 기본 30%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그러면 가격으로는 뭐 12월 3일 고점은 또 넘어서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위로 한 3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12월 3일의 고점은 넘길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매도 시점은 아니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봐볼게요. 안장구님의 종목이고요. 현대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만 8,500원에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종가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희 안장구님께서 현대차, 기아 둘 다 보유하고 계신데 어떨까요? 자동차 섹터는? 해외 쪽에는 교류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지금 뭐 나가는 사업 방향으로 일본의 뭐 자동차 회사들은 주가도 강하고는 네. 했는데 현대차는 좀 빠져 있기는 해요. 빠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생각할 점이 보통 우리가 환율이 올라가면 자동차가 또 유리해서 올라오기는 마련인데 지금은 좀 쉬고 있죠. 쉬고 있는 상황. 또 그런데 월별 판매 뭐 그런 거 나오면 실적에 대해서 이상이 없네 라고 하면서 주가는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실적 나오는 타이밍 그때까지 조금은 마음 편하게 한번 들고 가도 되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사님과 함께 10가지 종목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마지막 종목인 현대차에 대해서도 다음 실적 확인해보고 나서 매도 타이밍 잡아보자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장 전략 한번 여쭤볼게요. 내일이 이제 또 우리가 하루 쉬어가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 만큼 또 경계감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내일장은? 환율을 우선 보죠. 환율 안정화가 나타나는지를 개인적으로 보려고 하고 종목들이 강한 쪽은 이렇게 강하고 약한 쪽은 좀 약해요. 그래도 종목이 살아있는 종목 장세다 보니까 자칫 그 하루에 오전에 막 강한 종목을 추격하고 싶은 경우도 있으실 텐데 오전에 딱 강했던 종목이 한 10시에서 2시 반 이 정도 구간에서는 시세가 빠르게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추격 매수는 좀 참을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요새 오전장과 오후장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장에 급등을 한다고 해서 그 섹터를 함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조언도 더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사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이 시간을 꾸려봤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